지난 시간에는 인공지능 연산의 개념을 구체적인 숫자로 들여다보았습니다. 특히 프리필과 디코드 연산을 살펴보았었죠. 이제 산술 연산 강도 계산으로 돌아와 봅시다. 라마 3.1 70B 모델의 엔비디아 GPU 100 조합을 기준으로 사용자의 입력 토큰을 처리하는 과정을 예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모델의 레이어 개수는 80개, NH는 64개, NKV는 8개, 헤드 차원 DH는 128개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스텝 1은 사용자 입력 프롬프트에 토큰을 처리하기 위한 프리필 연산부터 봅시다. 먼저 어텐션 연산입니다. Q와 K의 행렬곱 연산은 한 헤드당 2 곱하기 N제곱 곱하기 DH 플러스에 해당합니다. A와 V 행렬곱 연산은 마찬가지로 한 헤드당 2 곱하기 N제곱 곱하기 DH 플러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텐션 연산의 총 연산량은 80 곱하기 64 곱하기 4 곱하기 131,072 제곱 곱하기 128 하면 4.5 곱하기 10의 16승 플러스, 즉 45.1 페타플rops가 됩니다. 다음으로 FFN 연산입니다. 디익트 행렬곱은 2 곱하기 N 곱하기 D모델 곱하기 DFF, 업 행렬곱도 2 곱하기 N 곱하기 D모델 곱하기 DFF 다운 행렬곱도 2 곱하기 N 곱하기 D모델 곱하기 DFF. 따라서 FFN 총 연산량은 80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31,072 곱하기 8,192 곱하기 28,672 하면 14.8 페타플롭스가 됩니다. 따라서 프리필 단계의 총 연산량은 어텐션 플러스 FFN 총 연산량은 결국 59.9 페타플롭스가 됩니다. 이것이 산술 연산 강도 계산에서 분자가 됩니다. 이제 분모를 계산할 차례입니다. 프리필 단계에서 HBM은 두 가지 데이터를 읽어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라마 모델의 신경망 가중치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는 어텐션과 FFN 과정에서 생성된 KV 캐시입니다. 우선 모듈 가중치 읽기부터 보겠습니다. 어텐션은 총 24.1GB가 되고요. FFN은 113GB입니다. 따라서 총 가중치는 137.1GB가 되죠. 다음으로 KV 캐시 생성도 봅시다. 토큰량은 128K로 봅시다. 그러면 KV 캐시 생성 규모는 대략 40GB가 됩니다. 따라서 총 데이터 이동량은 총 177.1GB가 됩니다. 이것이 분모죠. 이제 프리필 단계의 산술 연산 강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분자는 59.9 페타플롭스, 분모는 177.1GB가 되니까 답은 338입니다. 이 값이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사용자의 프롬프트는 프리필 단계를 거쳐 모델의 신경망에 사사, 즉 프로젝션되어 유사도 계산이 다 끝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즉 인공지능 모델은 다시 사용자에 대한 답변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디코드라고 합니다. 디코드 연산량도 계산해 봅시다. 어텐션 연산은 L 곱하기 NH 곱하기 4 곱하기 DH 하면 총 0.344 테라플롭스로 계산됩니다. FFN 연산은 L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D모델 곱하기 DFF, 그러니까 총 0.113 테라플롭스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디코드 연산의 한 스텝당 연산량은 총 0.457 테라플롭스가 됩니다. 이것이 디코드 연산의 산술 연산 강도를 계산할 때 분자가 되죠. 분모도 계산해 봅시다. 우선 KV 캐시 전체 읽기를 위한 데이터 전송량을 봅시다. KV 리드는 128, K 토큰 전체의 KV 캐시는 총 40GB죠. 그리고 모델 가중치도 읽어야 하죠. 이 양은 137.1GB임을 이미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디코드 연산에서 총 전송해야 하는 정보량은 177.1GB입니다. 이것이 분모입니다. 이제 디코드 단계의 연산 강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값은 2.58로 계산됩니다. 이 값이 어떤 의미인지는 역시 뒤에서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앞서 계산한 프리필 단계의 산술 연산 강도가 338이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해 봅시다.
프리필 단계의 산술 연산 강도에 비해 디코드 단계의 연산 강도는 훨씬 작습니다. 1% 이하죠. 이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극단적으로 메모리의 병목 지점이 걸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한번 시간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이의 계산을 근거로 한 장의 H100 기준 프리필 소요 시간은 59.9 펜타 플롭스 나누기 1132 테라플롭스 퍼 세컨드 해서 총 53초 정도 걸립니다. 이에 반해 디코드 연산에서 토큰 한 개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은 177GB 나누기 3.3도 테라바이트 퍼 세컨드 해서 총 53m초입니다. 1초에 대략 19개의 토큰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죠. 이제 프리필과 디코드 연산의 산술 연산 강도 값을 계산했으니 이것의 의미를 더 자세히 살펴볼 차례입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GPU를 조립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공장은 부품을 조립하는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립 라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위 시간당 더 많은 부품을 조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립 라인의 개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GPU의 연산 코어 개수입니다. 그렇지만 부품은 공장이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이 부품을 공장으로 배송하는 운송 트럭이 있을 것입니다. 단위 시간당 공장으로 더 많은 트럭이 배송을 한다면 부품 공급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즉, 트럭의 개수가 바로 HBM 같은 메모리의 대역폭에 해당합니다. 산술 연산 강도라는 것은 부품 한 개를 공장으로 가져올 때마다 몇 번 조립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산술 연산 강도 값이 크다면 조립 라인이 바쁠 것입니다. 반대로 연산 강도가 낮다면 조립 라인은 놀고 있을 것입니다. 연산 강도 값이 높다면 공장주는 조립 라인을 늘리려 하겠지만 조립 라인이 놀고 있다면 연산 강도 값이 낮다면 굳이 라인을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부품이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조립 라인에서 바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고 어느 한편도 놀고 있는 쪽이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를 컴퓨팅에서는 리치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리치 포인트는 하드웨어의 스펙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H100의 경우 조립 라인 속도에 해당하는 GPU 연산 코어 성능은 1979 테라플롭스이고 그것에 달린 HBM3의 대역폭, 즉 트럭 개수는 초당 3.35 테라바이트이니 이 하드웨어의 리치 포인트 산술 연산 강도는 591입니다. 만약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연산 과정, 산술 연산 강도가 이 리치 포인트에 딱 맞는다면 그 알고리즘은 주어진 하드웨어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 연산 과정의 산술 연산 강도가 리치 포인트보다 작다면 트럭이 부품을 가져오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뜻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공장에서 부품이 생산되는 속도는 트럭의 배송으로 결정된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조립 라인은 대부분 멈춰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은 트럭에 병목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메모리 바운드라고 합니다. 어떤 연산의 산술 연산 강도가 낮다는 것은 보통 그 산술 연산 강도 값이 하드웨어의 리치 포인트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통 메모리 바운드 상황입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프리필과 디코드의 산술 연산 강도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예시로 든 H100의 리치 포인트를 생각해 봅시다. 프리필 산술 연산 강도 값이 330필이었던데 반해 디코드 값은 2.58이었죠. 두 값 모두 리치 포인트인 591보다는 작습니다만 그나마 프리필 단계는 리치 포인트에 상당히 근접한 반면 디코드 연산 강도는 리치 포인트에서 한참 멀어졌죠. 둘 다 메모리 바운드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만 디코더는 프리필에 비해 훨씬 더 메모리 병목을 겪는 연산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우리가 챗 GPT에서 사용자가 대화창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답변을 기다릴 때 글자가 한 글자씩 천천히 뜨는 상황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그 글자들이 뜨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그 지연의 99.5%는 바로 GPU의 연산이 느려서가 아니라 데이터를 읽어오느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X100급 GPU는 초당 1979조 번이나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디코드 연산에서 필요한 계산은 초당 8.6조 번 뿐입니다. 나머지 1970조 번의 계산 능력은 HBM에서 KV 캐시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냥 놀고 있는 상태죠.